승무패 34회차 현미경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프랑스 대 그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FIFA 랭킹이 2위, 그리스가 52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조금은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하게 강팀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는 빠르게 살롱 코멘트 위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메냥 선수가 지난 지브롤터전에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메냥 골키퍼인데, 그래도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준우승을 차지한 랑스라는 팀에서 주전 골키퍼를 맡았던 이 삼바라는 선수가 직전 지브롤터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래도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무난하게 A매치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메냥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삼바 선수가 충분히 골문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랑스라는 팀이 프랑스 리그앙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한 팀이기 때문에 삼바라는 골키퍼 역시 조금은 늦은 나이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지만 능력은 있는 골키퍼라는 점에서 충분히 메냥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지브롤터전에서도 프랑스가 후반 20분 이후에 교체 카드 5장을 활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체력 안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일랜드, 지브롤터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유로 예선에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를 만나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유로 2024 예선 크로스 통계인데 그리스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34회로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랑스의 중앙 수비 자원인 코나테와 바란 같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신장 자체가 190 이상의 장신 수비 자원들이고 제공권 자체가 나쁘지 않은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공격 상황에서 단순하게 측면 크로스 공격에 의존을 한다면 프랑스의 수비를 뚫어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프랑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3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최대 이변 결과 중에 하나였던 벨기에 대 오스트리아 무승부, 몬테네그로 헝가리 무승부, 그리고 라트비아 대 터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렸지만 극장에 극장골이 들어가면서 아쉽게 정배당 터키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이변을 노리는 경기들 위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변 픽을 잘 갈무리 하신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 잉글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의 FIFA 랭킹이 5위, 북마케도니아의 FIFA 랭킹이 65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북마케도니아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하면 잉글랜드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A매치 10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뿐인 북마케도니아이고 그 2경기 역시 페로제도, 지브롤터같이 FIFA 랭킹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만 무실점을 기록을 했던 북마케도니아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팀을 만나면 실점을 자주 하는 것이 북마케도니아의 수비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에서는 북마케도니아의 3백 주전 중앙수비 자원 중 한 명인 무슬리우 선수가 직전 우크라이나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북마케도니아의 수비 불안감이 가중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북마케도니아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이 뛰어난 공격수 미오브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높이도 약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북마케도니아에는 나폴리에서 활약을 하는 엘마스라는 2선 공격 자원이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이 엘마스 선수가 직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엘마스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큰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북마케도니아의 공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한 북마케도니아인데, 프리미어리그 수준급 세트피스 키커인 알렉산더 아놀드와 트리피어 같은 선수들을 보유한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오픈플레이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경기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 데이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과거 2002년, 2006년 유로 예선에서 잉글랜드가 북마케도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로 부러졌던 전력이 있습니다. 2002년 유로 예선 그리고 2006년 유로 예선에서 유독 홈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만 만나면 무승부로 부러졌던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크스적인 면모를 고려를 하셔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튀르키예 대 웨일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의 FIFA 랭킹이 43위, 웨일스의 FIFA 랭킹이 26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웨일스가 더 높지만 튀르키예가 웨일스에게 전혀 스쿼드상으로 밀리지 않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일스는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전에서 퇴장을 당한 장신 공격수 키에퍼 무어 선수의 공백이 꽤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일스의 무어 선수가 키가 196cm의 장신 공격수인데 제공권과 헤딩 뚝배기 한 방이 강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라트비아전에서도 헤딩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던 무어 선수이고 직전 아르메니아전에서도 1도움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웨일스의 공격에 있어서 지분을 상당히 차지를 했던 키에퍼 무어 선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웨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웨일스가 이번 유로 2024 예선에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 득점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웨일스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키에퍼 무어 선수의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뚝배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무어 선수가 결장이 되다 보니까 튀르키예에게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제공권 지표가 4위를 달릴 정도로 이 참가국 53개국 중에서 굉장히 최상위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지표가 20위권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보다 한참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키에퍼 무어 선수의 제공권 공백이 여러모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웨일스가 직전 아르메니아전에서 충격적인 2대4 패배를 당했을 때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라트비아를 상대로 극장골로 진땀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트비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측면 공격을 보여줬고 특히나 측면 자원 윈데르 선수가 득점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웨일스가 또다시 아르메니아전에서 노출을 했던 측면 수비 약점을
튀르키예전에도 노출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일스라는 팀이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홈팀 튀르키예 사이드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이 튀르키예 역시 이번 유로 예선 2승 과정에서 한 수 아래라고 평가를 받은 아르메니아 그리고 라트비아를 상대로 꾸준하게 실점을 당했고 이 모두 진땀승을 거뒀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100%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전까지 포함하면 튀르키예가 유로 예선 3경기 5실점으로 수비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FIFA 랭킹이 59위, 덴마크가 FIFA 랭킹이 19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 덴마크가 한 수 위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최전방 공격수의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덴마크가 세리에 A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는 왼발이 날카로운 회이룬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최전방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중원 그리고 수비 퀄리티에 비해서 덴마크가 항상 무게감이 떨어지는 최전방 공격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덴마크의 공격수 회이론 선수가 이번 유로 예선에서 5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로서는 회이론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카타르 월드컵 경기 포함해서 덴마크가 A매치 원정 경기에서 4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는 덴마크이고 지난 3월달 유로 예선에서도 한 수 아래인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충격적인 2대3 역전패를 당한 바 있는 덴마크이기 때문에 원정 덴마크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아일랜드와의 홈경기에서도 직전 경기 1대0 승리를 거둔 덴마크이지만 점유율을 약 70%가량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13개 그리고 기대 득점이 1.04골에 그쳤던 덴마크이기 때문에 경기를 지배하는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공격 파괴력이 다소 부족한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향상이 되는 팀이고 수비 조직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슬로베니아는 직전 핀란드 원정에서 주전 골키퍼 얀 오블락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2골이나 실점을 했고 특히나 핀란드의 오른쪽 측면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덴마크가 그래도 브레이스 웨이트나 스콥 올센 같이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슬로베니아가 직전 핀란드전에서 노출을 했던 측면 수비 약점을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덴마크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슬로베니아에도 홈에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스위스 대 루마니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FIFA 랭킹이 12위, 루마니아가 FIFA 랭킹이 46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스위스가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홈팀 스위스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매치이지만 이 경기도 변수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유로 2024 공격 통계인데 이 빅찬스 메이킹 랭킹에서 이 스위스가 가장 많은 빅찬스 메이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큰 기회를 만든 스위스인데
그 큰 기회를 놓친 것, 가장 많이 놓친 팀이 바로 10번을 놓친 스위스이기 때문에 스위스 역시 직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직한 한 방에 있는 공격수의 부재가 약점이 될 수 있는 스위스라고 보여지는데 AS 모나코의 공격수 엠볼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소집이 되지 못한 스위스이고 이 베테랑 공격수 세페로비치 선수와 측면 공격수 샤키리 선수도 전성기에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스위스가 중원과 수비 퀄리티에 비해서 덴마크와 비슷하게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암도운이나 레나토 스테판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확실히 엠볼로 같은 선수들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스위스의 공격 상황이고 물론 스위스가 유로 예선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3경기에서 10골 상당히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가 모두 벨라루스, 이스라엘, 안도라 같이 이번에 상대하는 루마니아보다는 확실히 FIFA 랭킹과 체급이 떨어지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직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 루마니아를 상대로 스위스가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유로 2024의 제공권 통계인데 루마니아가 세 번째로 제공권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루마니아가 높이에 있어서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지표가 40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이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를 상대로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체급이 낮은 안도라를 상대로 스위스가 2대1 한 골차 신승을 거뒀는데 안도라의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안도라 같은 경우에도 제공권 지표가 30위권대로 그렇게 높이가 뛰어난 팀은 아닌데 그러한 안도라를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했다는 것은 제공권이 뛰어난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스위스가 상당히 높이적으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푸스카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유로 2024 예선에서 세 번째로 좋은 제공권 경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루마니아의 푸스카스라는 공격 자원이고 이 선수가 득점력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제공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연계나 세트피스에서의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루마니아의 푸스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루마니아의 승리까지 보지 않는 이유는 루마니아도 핵심 플레이메이커 라즈만 마린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6월 예선에 참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역시 100% 공격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위스의 탄탄한 수비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이스라엘 대 안도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이스라엘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FIFA 랭킹이 78위, 안도라의 FIFA 랭킹이 153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단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4회차에서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80% 경기들 중에서 이변 하나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0% 경기들 중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대 안도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안도라가 FIFA 랭킹 대비 끈적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스위스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한 안도라이고 지난 3월 예선에서는 코소보 원정에서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많은
이 토토 구매자들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친선 경기에서도 강호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끈적하게 버티다가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한 골차 0대1 패배를 당했던 안도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도라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강팀을 상대로는 작정하고 내려앉을 경우에는 버텨내는 힘이 의외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스위스전에서 스위스의 측면 크로스에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이스라엘도 안도라의 측면을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자원인 솔로몬과 아바다라는 두 선수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이 솔로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아바다 선수 역시 스코틀랜드 명문인 셀틱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좌우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전에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만회골을 뽑아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골드버그라는 선수의 신장이 180cm로 중앙 수비치고는 작은 신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골드버그 쪽을 안도라가 집중 공략을 하게 된다면 직전 스위스전처럼 의외의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도 안도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팀도 측면 자원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마무리 능력이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베테랑 공격수였던 에런 자하비 선수가 국가대표팀 은퇴를 한 이후에 확실한 한 방을 갖춘 공격 자원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이고 이 공격수 와이즈만 선수는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측면 퀄리티 대비해서 최전방 마무리가 부실한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벨라루스전에서도 이스라엘이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거뒀고 코소보 상대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스라엘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시원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최근 변변치 못한 경기력 그리고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마무리 부실 그리고 안도라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강팀을 상대로 최근에 끈적하게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번 승무패 34회차에서 현재 구매율,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는 경기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대 안도라 경기가 의외로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그래도 단통 픽으로는 이스라엘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스코틀랜드와 조지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조지아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스코틀랜드가 36위, 조지아가 77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스코틀랜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할 때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이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유로 예선 3연승을 거둔 스코틀랜드가 2연승 과정에서 노르웨이와 스페인전 모두 점유율이 상대팀보다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코틀랜드가 지난 3월 키프로스전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 스코틀랜드가 홈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도 승리를 거뒀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조에서 체급이 가장 떨어지는 키프로스를 상대했던 경기이고 이번에 상대하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보다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노르웨이를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조지아인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투톱 공격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랑스 2부 리그 메스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미카우 타제 선수가 직전 키프로스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나폴리의 측면 에이스 흐비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은 없었지만 직전 키프로스전에서도 특유의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면서
가장 많은 드리블과 볼 경합에 성공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를 하는 가운데 조지아가 이 투톱 자원을 앞세운 효율적인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스코틀랜드도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지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이 두 공격수뿐만 아니라 중원과 수비 자원들 전체를 보더라도 유럽 5대 리그 B클럽 선수들은 많지 않은데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을 하는 유럽 팀들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지아가 A매치 최근에 모로코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11승 3무 1패 굉장히 좋은 A매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의 최근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이번 유로 예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코틀랜드가 조지아의 도깨비 면보에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조지아의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총 3번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경기는 2부에서 빠짐없이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